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이렇게 오시면 돼요. 혹은 뭐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윤정도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유튜브나 뭐 홈페이지 뭐 이런 쪽 다 활용하셔가지고 삼성전자가 됐든 LS 일렉트릭이 됐든 재룡 전기가 됐든 HLB가 됐든 7월 포트폴리오가 됐든 활용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오늘부터는 종목은 일부 오픈을 해드려도 포트폴리오 구성의 영상은 오픈을 안 할게요. 뭐 다 오픈해 드리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차를 두고 저희가 오픈을 하든 주간 단위에 오픈을 하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이제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면 돼요.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중으로 뭐 3,000포인트를 넘기든 아니면 우리 종목군에서의 흐름이 월등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든 일단은 가격은 뭐 인상을 할 거예요. 그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요정 장에 뭐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마감 방송 이건 전략을 오픈을 다 해드리긴 할 텐데 아주 뭐 디테일하게 전략 꾸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손익범위 기준으로 놓고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자 기준의 그 우리 포트폴리오 계좌 손익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손익 범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월등한 계좌 수익 범위는 아니에요. 시장 대비해서. 뭐 5월달 기준에서는 4월 말 지수 6.5% 오른 거 대비 22%의 계좌 수익이 발생돼 있고 5월 포트 기준에 6월 포트는 시장 8.76 올라온 거 감안했을 때 결코 나쁘지 않다. 2배의 수익률이니까 16.53. 근데 저기에는 이제 그 이 종목군들이 주력이고 포트를 구성한 주력이고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의 수익 범위는 빠져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지금 전력기기 쪽 계속 뭐 재룡전기든 또 어제부터 LS 일렉트릭이든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수익 범위는 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한 것도 있었어요. HLB 같은 경우는 손절이 좀 됐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도 손절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도 뭐 손실폭이 있는 종목도 있어요. 오늘 들어가서 오늘 손실이 발생된 종목도 있죠. 그러니까 뭐 주력주로서 저점에서 계속 갖고 왔지만 오늘 기준에 만약에 편입이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점까지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꽤 많이 미끄러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7월달 포트는 시장이 지금 뭐 강보합으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2.49%, 2.5% 정도의 강세인데 현대차가 좀 많이 눌려 있는 바람에 우리 쪽 계좌 손익은 어제 기준으로 이제 1%가 채 안 됩니다. 오늘 기준에 뭐 5% 비중으로 설정해 놓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 뭐 BH가 평균적으로 한 오늘 9% 정도면 5%에 3, 그러면 1.5% 정도 올라간 건가요? 어찌됐든 소폭의 이제 뭐 오늘 기준에서의 손익 범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정해놓고 구성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수급 범위 좀 빠르게 넘기고 마감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 가격 빠르게 올려놔 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부분 오늘도 88,000원에 매수해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라이브 방송에서 저점 찍고 돌릴 때 23만 6천원, 7천원이면 이제 저점에서 1% 돌리는 가격이 되죠. 그 정도의 편입 설정 범위, 또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의 설정 범위, 뭐 기아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많이 쇼킹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수급이 아무래도 실적 이슈 불거지고 나서 차익 실현 수급이 메이저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개인들의 물량 가지고 이렇게 짓눌리지는 않았을 거고 메이저에서 차익 실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 쪽이 아쉽긴 합니다만 3거래일째 추이 추세 좋아요. 오늘 수급도 좋고 요거 다 작성하고 이제 수급까지 오픈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도 종가가 조금 아쉽긴 해요. 슈팅이 나와주기를. 근데 이제 거래가 없는 강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이 되고 그래 나서 이제 슈팅 범위가 형성이 되면 그럼 무난하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그 거래가 없을 경우에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 쌍끌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거래까지 터지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LS 일렉트릭도 고점에서 이제 살짝 눌리고 끝난 거죠. 뭐 오버슈팅이 크게 나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과도하게 미끄러지거나 그런 부분은 일단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도 좀 눌렸고 현대글로비스 장중에 이제 반발력이 나와줬는데 조금 더 탄력 받아야죠. 25만 원대 위쪽에서 거래가 제한적이면 추이 추세가 추가적으로 강화된다 할지라도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HL 만도 여기 있는 종목군들은 추가 편입보다는 요 6종목은 과도하게 조정을 받으면 가격 조정 기준에서 가격 메리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강도 있게 탄력을 주면은 또 그 기준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한적인 흐름에서 점진적인 흐름으로 가격 반발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양봉일 때 뭐 상관없습니다만 뭐 꼬리가 달리거나 다음날 음봉으로 형성이 되면은 요 종목군들은 이제 차익 실현 또 고점에 잡으신 물량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쉽지만 손절 뭐 그렇게 해서 비중이 좀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주력주 6종목에 이렇게 뭐 변동성을 목적으로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굳이 여기서는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가캠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률이 굉장히 큰 종목이잖아요. 바이오 쪽. 그러니까 요 자락에서 ABL 바이오 손절하기도 그렇고 리가캠바이오는 차익 실현 또 마지막 물량 뭐 손절이 될 수 있는데 지금 HLB 쪽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감안해서 놓고 볼 때 아직까지는 바이오 쪽이 급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 보인다. 급락으로 연출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일정 범위 슈팅이 나오고 다만 이제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은 횡보. 고점을 넘기더라도 거래가 없으면 횡보. 눌림목. 그리고 이제 조정폭은 좀 제한적으로 흘러가다가 변동 탄력이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리가캠 바이오나 이제 ABL 바이오는 투매를 하기에는 좀 빠른 결단이 되고 좀 순환성으로 좀 돌고 있잖아요. 계속 어느 쪽은 눌리고 어느 쪽은 또 오르고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전자재료하고 이오테크닉스 대주전자재료는 그나마 수급은 있어요. 얘는 누적 수급이 이오도 장기간으로 볼 때는 좀 수급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급이 좀 꼬여져 있다가 삼성전자 탄력에 연동된 폭이 있단 말이에요. 얘도 굉장히 좀 가벼워요. 한번 움직일 때. 그래서 뭐 움직이는데 거래가 없으면 이번에도 이제 개장추에 슈팅 나서 따라붙긴 했습니다만 거래가 없으면 정리. 대주도 대주전자재료도 15만 원 슈팅 나올 때 거기서 거래가 없거나 수급이 제한적이면 역시나 정리. 그렇게 하고 이제 HL 만도도 이번에는 이제 슈팅 나올 때에는 뭐 점진적인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한 번씩 이제 자금 집행 들어오면 슈팅이 한 번씩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 종목군들은 그 실적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매우 긍정적이라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또 현대글로비스 이제 이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주하는 정책 강화된 부분도 또 거기에 이제 자동차 쪽 연동시키면 이 두 종목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어찌 됐든 요 6종목의 흐름에서는 한번 움직이면 가져갈 거고 한미도 슈팅 한번 나오면 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룡전기하고 LS일렉 중에서 이제 LS일렉 오버슈팅이다라고 인식이 잡히면 10% 이상의 변동이 아니더라도 눌림목 받고 이제 뭐 좀 음봉으로 형성된다 그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 거래가 둔화된다 그러면은 일단 정리해서 대처할 겁니다. 근데 전력기기 쪽 이번 주간 단위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간 단위에서. 하여간에 뭐 그렇게 해서 요 전략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문자는 너무 길어서 발송이 안 돼요. 일단은
VVIP방 공지사항으로 일단 올려놔 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수급 범위 빠르게 보고 종목별 기준을 좀 빠르게 볼 텐데, 어제는 전력기기 쪽에 이제 강력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PC 업체들 좀 볼 건데 애플 관련주들을 다 묶어서 볼 거예요.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이수베타시스, 그리고 BH,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오늘 기준에 대덕전자가 좀 포착이 된 거죠. 변동성 기준에서 검색기에 떴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명단에 이제 하나씩 추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강연회가 7월 27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강연회 디자인부터 나와야 돼요. 기존 강연회에다가 날짜만 바꾸세요. 시간 걸릴 것 같으면 기존 강연회 내용에다 날짜만 바꾸시고, 또 기존 강연회 우리 4월달 강연회 있었죠. 그 텍스트하고 다 끄집어내서 공지하고. 그래서 강연회는 10분에서 15분이시기 때문에 꼭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우르르 몰려서 나도 갈래요, 올래요 막 하시는데, 그거만 좀 미리미리 좀 서두르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메타방 기준에서 이제 1기, 2기, 이제 3기가 2기가 이번 달 17일 날 수요일 날이 만기예요. 2기가 만기가 이번 달 17일입니다. 그래서 3기를 고민을 했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2기 회원님들하고 신규 회원님들 중에서 나도 좀 집중해서 매매를 해볼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3기까지는 열어놓겠습니다. 근데 메타방의 매매 따라하기 방의 기준에 거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기 때는 이제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매매 기준이 설정 범위가 잡히기도 했는데, 2기 때는 뭐 거의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뭐 중요한 거는 계좌의 수익이 목적이니까 뭐 거래 많이 한다고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1기 때는 우리 입맛에 맞게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 6월 3일까지만 해도 슈팅이 그냥 한 방향으로 쫙 나와줬잖아요. 18%. 그리고 이제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도 움직이다가 좀 꺾였고, 그리고 전력기기 쪽도 슈팅이 쫙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오히려 좋죠. 아름아름 탄력을 줬고,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알테오전도 뭐 굉장한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가총 15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1분기 때와는 조금 다른 추세 강화의 확장 부분으로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1분기하고 다르다는 표현이,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 6조 1대, 그러니까 6만 1,500원에 포착되고, 우리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가지고 왔지만 6만 1,500원에 포착되고, 당일날 상한가 8만 7,500원까지 8만 2,500원인가요? 하여간에 6조에서 8조까지 올라오는 그런 뭐 시원한 흐름들이 조금 제한적인데, 그래도 이번 그 2분기 기준에서 3, 4, 5, 6, 7, 그러니까 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력기기 종목군들이 내리신 고가 랠리. 예? 그리고 이제는 애플 관련주들의 흐름이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방도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운영을 3기 운영을 해드릴게요. 3기 운영을 해드리고, 이 디자인 어제 뭐 만들어 놓은 디자인 있는 것 같은데, 그 디자인하고 해서 안에 내용까지 해서 뭐 반따방 이거는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전부 이제 메타방 매매 따라하기 방 기존 기준으로 설정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전체 이제 우리 수급 범위 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갑니다. 뭐 어제 그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원고로 우리가 해석을 해드려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원고 보시면은 일단 뭐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바닥에다 깔아놓을게요. 전화번호 보실 분들 계실 수 있으니, 이렇게 보시면 자 봅시다. 검색기 이번에 그리고 수식 바꿔드린다 그래서 검색기 이제 활용하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그냥 글로벌 증시 뭐 지금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21년도 고점 다 넘긴 흐름이니까, 우리나라 기준 3,300이었잖아요. 그걸 넘기고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은 유럽, 미국이 3,500에서 3,600,
그리고 일본이 4,000포인트 이상.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31,000에서 지금 41,000을 돌파했어요. 신고가 또 뚫고 올라갔어요. 그 추이 추세 흐름은 누가 이렇게 누가 AA 전부 AA. 시가총액 순위 1, 2, 3, 4, 5, 7, 8 이게 전부 AA. 그죠? 그리고 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긴 거는 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가 챗 GPT 생성형 AI 기준 기능을 오픈하면서부터의 슈팅인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지난해 5월 24일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요 우리 돈으로 1,000조, 우리 돈으로 1,000조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8천억 달러 그 정도였는데, 그 부분이 그날 실적 발표하고 25일 날, 작년 5월 25일 날 정규장에 갭상승 26%, 갭상승 26%, 삼성전자 시가총액 2배가 넘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종목이 갭상승 26%, 그리고 장중 고점 29%. 얘네는 상한가는 없죠. 그러고 나서 단 한 번도 그 시가총액 밀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1조 달러를 처음 넘긴 게 작년 5월 25일이에요. 응? 그러고 나서 2조 달러, 3조 달러. 그리고 얘네들도 2조 달러에서 맴돌고 있었다가 작년 뭐 대략 한 7월경부터 해서 슈팅 나와서 이제 3조 달러 넘긴 거예요. 50% 정도 올라서. 그러니까 3조 달러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런데 들어온 시장 가는 놈만 가고, 그럼 가는 놈만 사면 되잖아. 왜 쓸데없이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밀려버린 테슬라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그 테슬라가 1조 2천억 달러 올라올 때 그게 5위인가 6위 정도 했어요. 지금은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안 될 텐데. 저 밑에, 지금 밑에 순위에 있단 말이지, 밑에 순위. 근데 왜 걔를 지금도 따지냐고. 전체 산업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글로벌 전체 산업이 바뀌어서 일본이 날아가는 것도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슈팅이란 말이에요. AI 관련, GPU 관련, 거기에 납품되는 장비, 부품 이런 쪽의 기준에서 반도체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그 세 종목이 1위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엔비디아가 좀 밀렸다가 3조 달러 돌파를 했고 이틀 연속 강세를 띄었어요. 추가 강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탄력이 있어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좀 내줄지 알았는데 뭐 못 내줘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 애플이 이틀 연속 이제 1위 자리 안착을 했는데, 일단은 요게 조금 더 벌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 빠졌고 얘는 강법이니까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MS가 계속 1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애플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쭉 1위에서 유지가 됐었죠. 근데 올해 1월 11일 날 MS가 2년 2개월 만에 1월 11일 날 장중에 고점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장중에 고점을 넘긴 게 아니라 하여간에 이제 뭐 1위 자리를 탈환한 거예요. 1위 자리를. 그리고 나서 12일부터 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1위를 유지해 왔는데 6월 달에 이제 1위가 바뀝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요 고점에서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밀린 겁니다. 얘도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서부터 밀린 거예요. TSMC도 이제 뭐 지진 영향들 뭐 해서 여기서부터 밀린 겁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얘는 그래도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죠. 이 친구들의 시가총액이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올라온 것만큼의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뭐라고? 엔비디아 다 무너진다고? 아니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알파벳의 경우도 이제 작년에 슈팅이 잘 나오다가 3분기 실적 발표 나온 10월 25일 날 개파락 9%, 시가총액 3위짜리가 그 당시 시가총액 3위였어요. 지금은 이제 4위죠. 엔비디아한테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시가총액 규모는 더 커졌어요. 어쨌건
알파벳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이 예상치 전기 26%였는데 그 예상치 그 기준보다 조금 이제 낮아졌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9% 형성됐는데 전혀 문제 없이 돌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윤정도는 악을 쓰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다 갖고 나는 거 아니에요. 남들 다 깨졌다 무너졌다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점을 찍고 그날 당일날 똑같이 실적이 나온 시가총액 그 당시 2위였던 MS사의 3% 초강세 흐름 뭐 그런 흐름이 이제 방향성의 기준점이 좀 됐는데 절대적으로 이 빅테크들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수요 쪽이죠 수요. 엔비디아에게 야 우리도 좀 GPU 좀 만들어 줘 서버 좀 구축해야 돼 라는 쪽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대표적으로 이런 쪽의 수요가 감소되지 않는 한 엔비디아 실적은 주구장창 날아갈 수밖에 없죠.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찍을 정도로 그 캐파가 상상을 초월해. 테슬라가 1위를 찍어본 적이 없잖아.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이상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 캐파는 제한적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결론은 요게 이제 엔비디아의 기준이고 요걸 이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가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25%의 반도체 비중이 55%라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26%의 갭 상승의 흐름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리고 단 한 번도 그걸 깬 적이 없어요. 이게 천조였고 요 위로 딱 갭 상승 나오는 순간 1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됐던 거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실적. 그 첫 번째 조정 나온 게 작년 이제 10월 4일입니다. 이게 방송화면이. 이때 얼마? 440불이었어요. 근데 목표 주가 650불이야. 여기서 50%더 올라간다는 거야. 테슬라는 이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저 고점을 못 뚫고 연초 일부 반등이 나왔다가 얘는 68% 밀린 거거든요. 테슬라 72% 밀리고 찔끔 반등 나왔다가 다시 꺾였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테슬라 꺾여질 때도 신고가를 낼 정도로 업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얘가 이제 단순한 뭐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잖아요. 서버를 구축해서 그냥 뭐 단순한 기준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로 올랐다니까. 지금은 뭐 눌려서 3위지만은 1위 자리하고 뭐 차이가 없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저건 뭐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또 조정을 받죠. 이번에는 이제 뭐 메타도 조정을 받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메타의 실적 부분도 긍정적으로 다 해석해 드렸죠. 메타가 장중 16%까지 폭락했어요. 아까 시가총액 7위잖아요. 시가총액 7위가 개파락 12%, 장중 16% 마이너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정도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꺾일 때 아니 호재지 왜 악재입니까? 왜요? 아니 메타가 16%까지 시가총액 7위가 밀린 거는 우리가 AI 시대에 뭐 이렇게 뒤따라가는 흐름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것 때문에 조정받은 거거든. 그리고 메타도 다 지금 이제 다 되돌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면 호재지 왜 악재냐. 산업 자체는 금리를 내려서 금리를 실질적인 금리 언제 내릴 거예요.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러고 진짜 금리를 내렸을 때의 기준에 거기서부터는 비중 조절 다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성장주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성장주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도 팔아야 되는데 그럼 반도체부터 깨지냐? 아니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깨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들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먼저 깨지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가 먼저 깨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소부장 애들이 오른 것도 없고 지금 조정도 많겠지만 그 종목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뭐 완전히 뭐 폭락이 나올 거고 2차 전쟁 그냥 막 곤두박질 칠 거고 성장한다는데 금리를 낮출 정도로 경기가 개판이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데 성장주가 뭘 어떻게 가 산업이 어떻게 발달해 뭐 비트코인 날아가면 정신 똑띠 챙기라 그래요. 위험 자산은 폭락 안전 자산 채권 이런 쪽이 강세. 그래서 금리 뭐 인하 코멘트만 나와도 채권 가격이 강세를 띠죠.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못 잡다 보니까 방송 나와서 야간에 유료 활동하는 친구들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정립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거야. 환율에 대해서도. 외국인이 환율이 떨어져서 산다 그랬다가 또 외국인이 환율이 떨어져서 판다 그랬다가. 동영상 전략이 있으니까 그 전략 다 확인해서 들으세요. 무료방 공지사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때가 740불대인데 762불인데 1100불을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해드려요. 그럼 얼마예요? 340불. 대략적으로 50% 역시나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762불 일대 기준이잖아요. 올 초에 올 초.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붕괴되죠. 얼마 찍고 여기가 지금 762불인데 얼마 찍고 1,400불 찍고 지금은 이제 액분했으니까 액분이 아니죠. 액면이 없어요. 얘네는 주식 분할을 했기 때문에 10분의 1 주식 분할. 그래서 1,400불이니까 140불 찍고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졌다가 110불대인가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돌려서 130불대 위쪽에 있어요. 지금 140불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신고가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보여드린 거는 이걸 왜 갖고 나갔겠어. 이제 박살납니다. 그래 갖고 나가나? 그래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팝시다 이렇게? 아니야.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해도 이렇게 역V자형으로 이렇게 내려오진 않는다. 그런 예제를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점진적으로.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들. 윤정도는 작년 7월 말에 싹 매도 3년을 매매를 해오던 2차 전지를 작년 7월 말에 전략 매도 이후에 포스코 DX 정도 따로 떨쳐놓고 나머지는 아예 안 쳐다보죠. 검색에 튀어나와도 안 쳐다보죠. 뭐 조금 탄력받으면 욕해버리죠. 못 간다니까 왜 자꾸 신경 쓰시냐고. 결국은 계속 바닥이란 말이야. 반등 주는 것 같은데 바닥. 테슬라 올라와도 바닥. 개뿔이나 테슬라가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아닌데 어떻게 걔네들이 연동돼서 움직이겠어. 산업? 안 된다니까. 결론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눌리더라도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훼손할 수 없고 그리고 시가총액 1위를 찍은 이 엔비디아가 역V자형으로 나오려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2002년인가요? 9.11 테러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깨져 내려갈 일 자체가 없다. 그런 맥락의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결국은 6월 25일 날에 하이닉스가 21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매수했죠. 결론은요. 어제 24만 1,000원 찍었단 말이에요. 24만 3,000원 신고가 툭 건들면 나오고 있어요. 그 영상 부분도 이렇게 다 뿌려드렸어요. 그럼 뭐 하냐고. VVIP 회원님들, 또 문자 회원님들, 또 매매 따라하기방 회원님들은 그 전략대로 그대로 대처를 해서 최고점에 만약에 잡으셨다. 그러면 어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뭐 수익 범위잖아요. 아까 다 보여드린 것처럼 뭐 지난해 한번 편입해 놓고 지금도 대박 이게 아니라 지금도 편입해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하이닉스처럼 작년 대비 200%씩 올릴 종목 주세요. 그럼 또 하이닉스인 거야. 농담이 아니라. 금리가 실질 금리 인하되기 전까지는 성장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낮아졌나요? 금리 내렸어요? 안 낮췄죠? 안 낮췄는데 바이오 날아가잖아. 금리를 낮춰야 바이오가 간다면서. 작년부터 또 올 초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니 바이오가 날아가면 그건 정신 나간 거지.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뭐 바둑을 두시는 것처럼 낚시를 하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앉으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주식시장에서는. 실적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엔비디아가 개선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 아까 이제 보셨을 때의 하락 장악형이 떴을 때가 요 라인 여기, 그다음에 맨 처음이 여기.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140불까지 올라왔었고 여기서 윗꼬리가 이만큼 달려 내려올 때에도 윤정문 아까 일봉 보여드린 것처럼 걱정 마세요 그대. 그러고 나서 장중 얼마까지 돌렸어요? 133불까지 돌렸고
최고점이 140불이니까 7불 정도면은 대략적으로 5%, 4%대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허벌나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종목에서의 기준. 그러니까 뭐 조정이 없죠. 사실은 조정이 없던 거예요. 애플 부분의 목표 주가 260불, 300불 잡아드렸는데 지금 시가총액 1입니다. 애플까지도 이제는 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면서 애플이 이제 이 24년 1월 달에 MS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그랬잖아요. 애플은 이렇게 눌려질 때 MS는 계속 강세를 띄면서 3조를 넘긴 거예요. 근데 지금 애플이 날아가는 거는 5월 달에 우리도 9월 출시 아이폰에 AI 탑재할 거야. 교체 수요에 대한 기대 요인. 그런 부분과 함께 애플이 저렇게 슈팅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애플 요거 한 장 갖고 나갈 거예요. 어제 방송화면하고 오늘 똑같은 그냥 기준의 시가총액 순위. 결론적으로 MS사 같은 경우가 요 1월 달에 애플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강세를 띈 거, 애플이 아니라 AI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작년 그 4분기? 거기서부터 하면 이제 뭐 300불 기준에서부터 얼마요? 50% 이상. 300불을 기준을 잡으면. 그렇게 올라온 거죠. 요 고점 찍고 이제 눌려졌을 때 기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뚫고.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 대비 상상을 초월하는 랠리가 나와 있는데 요것을 예를 들어서 거품이다라고 할지라도 금리를 인하기 전까지는 성장주 거품주는 깨지지 않는다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얘네가 하는 거예요. 고금리를 지금 내리지 못할 정도로 지표가 좋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소외된 업종, 시대의 바뀜에 편승하지 못한 업종군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신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훼손됨으로써의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는 사실상 급여는 올랐지만 전체 물가 오른 거 대비해서는 체감 온도는 안 좋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체감 온도가 안 좋을 뿐이지 성장하는 쪽은 상상을 초월하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AI 쪽. 그들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슈팅이 나와서 날아가는데 지금 기준에 황금 대바닥주 잡습니다. 건설주, 무슨 뭐 조선주, 무슨 뭐 가스 우리도 잠깐 들어갔다 손절을 했지만 그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정확하게 주도주는 흔히들 얘기하는 미국장 알고 보니 빅테크 애들만 몇몇 올라갔을 뿐 나머지는 별로 오르지도 못했고 시장 지수만 갖고 나머지는 갖지도 못했고 가는 놈만 사면 되잖아. 미국 시장의 7개 종목에서 그러니까 10개 종목에서 글로벌 시장 10개 종목에서 다트를 딱 만들어 놓고 돌멩이 가지고 그냥 10번 던진다고 쳐보세요. 3번만 던진다고 쳐보세요. 3번 다 10개 중에 7개가 폭등이 나와서 이 시장을 이끌어 갔는데 메타까지도 보세요. 마지막에 윤정도 말이 맞나 다 치고 가죠. 저거는 금리 인하 때까지 이제 날아가는 거야. 금리 인하 언제? 9월? 아니라니까. 윤정도가 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지만 내년 6월이라니까요. 틀릴 수 있어. 근데 내년 6월.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다. 경기가 지금 뭐 급격하거든요. 아니잖아. 결론은 그때까지의 슈팅 범위는 이제 나오게 되는데 글로벌 시장 10종목 중에 7종목이 AI 관련주인 거고 여러분들이 돌 던져서 맞는 종목 3종목 아무거나 산다 해도 AI 종목만 딱 비껴나가서 3종목 맞춘다.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주도주에 씌우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작년에 날라갔다고 그건 2차 전지가 날라간 게 아니야. 에코프로 그룹주가 날라간 거고 그 2차 전지 테마에 편승된 종목군들이 금양 같은 애들이 비이성적으로 날라간 거고 에코프로 하나 날라간 거고 나머지는 지금 하이닉스는 날라가서 안 내려오죠.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나머지는 다 곤두박질 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전지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2020년도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300에서 500% 오를 때 1년에 300에서 500. 그때 테슬라가 12배 올랐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300에서 500% 오를 때.
응? 그때가 1차 전지 핵심 배터리 3사의 기준의 랠리인 거고 시가총액 3위, 5위까지 올라왔어요. LG화학이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 거는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2차 전지에 집중했고 배터리 3사에도 집중했고 LG화학 우리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해서도 2022년도 하반기 7월부터 2023년 7월 말까지 1년 동안 2차 전지 비중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죠. 그리고 정확해 22년 10월 11월에 싹 정리한 거예요. 대부분을. 그러고 나서 정확히 작년 1월 26일인가요? 24일까지가 연휴고 25일 날 개장됐을 때 저는 2차 전지가 할 줄 알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갖고 고수익 잡아먹었고 그 다음 날에 포스코 퓨처엠이 그 당시에 12%의 폭등. 그 당시 12%면 어마어마한 폭등이었어요. 2차 전지 기준에 또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시가총액 17위, 18위 하고 있을 때죠. 그리고 그 슈팅 범위가 스타트가 돼서 이제 2월 1일부터 에코프로 BM 그리고 2월 8일 날 에코프로 8%, 22% 이런 식으로 슈팅. 그리고 거래대금 1조를 넘기기 시작한 게 3월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의 랠리가 터져나온 거예요. 지금은 AI에 집중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금도 살 수 있느냐? 지금도 사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아예 집중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왜? 지금의 흐름이 말 그대로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의 기준이고 삼성전자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슈팅 범위가 시장의 3,000, 3,300, 4,000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20년도 20년도 11월, 12월, 1월 그렇게 해서 11주 동안에 시장이 40% 폭등했거든요. 왜 폭등했어? 3개월이 안 대체. 삼성전자 75%, 하이닉스 70%, 현대차, 기아, LG화학 70에서 100%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40%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슈팅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정점 인식 잡히고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점진적인 강세가 형성이 돼야만 오히려 먹을 게 많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우리는 수익이고 여전히 가져가고 6월 말경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 수익도 없고 이거 85%를 대장주에 다 물려가지고 이런 정보에서 뭔 수익이 난다고 짜증나게 그러면 안 돼. 얘네로 수익을 잡아놓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잡고 올라왔는데 오늘 잡고로 다시 보시면은 그게 이제 한번 수익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뭐 차익 실현도 해야죠. 근데 요 주력주는 안 판다 이거. 하이닉스, 현대차 비중 계속 가져갈 거고 7월 비중에 이제 1.4%까지 시장 2.5일 때 1.4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게 많죠. 여기엔 포함 안 된 게 많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력 포트폴리오의 이 지수 견인력의 기준의 수익 범위를 잡아내고 나머지 이제 밑에 5%씩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 BH 저 업종군의 종목군들을 병행해서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정책주, 꼭 방산이 아니더라도 정책주,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에서의 전력기기, 여기도 AI, 그 다음에 BH 쪽의 기준에 애플 관련된 뭐 PCB 업체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뭐 무리 수 없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고 요 차트를 보려고 했던 건 오늘 사실은 컨디션 안 좋아서 빨리빨리 보려고 한 건데 길어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의 이제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실적 때문에 그렇고 이 실적 때문에 올해 이 실적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수급도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온 거.
그 이유는 요 박스 쳐드린 요 5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또 자동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 실적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들어와서 슈팅들이 나오는 거예요. LG엔솔이 반짝 움직임이 있었지만은 얘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없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오는 거 있어? 없어. 주가 왜 안 밀려? 밀리라고 고사를 지나는 게 아니라 주가 안 밀리는 이유는 유통 물량이 없어요. LG엔솔, LG화학이 82%를 갖고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하고 외국인 지분 합산이 95%입니다. 뭐 유통 물량이 없어. 어찌됐건 얘네들이 외국인이 사? 안 사. 기관이 사? 안 사. 셀트리온 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외국인 기관이 사요? 네이버는 요즘 좀 사는 것 같아.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속단편으로 때려 사는 거다. 이렇게.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다 여기 들어가 있죠. 삼성전기. 또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순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순이 현대차,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또 하나금융지주, 현대로템 오늘 또 한번 슈팅 나와준 거고. 또 4월 1일부터 해서 2분기 이후에 현대차, LG이노텍, 또 이수베타시스, 재룡전기, 리가캠바이오 뭐 이런 종목군들. 이런 수급 범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부분도 그냥 뭐 지금에 와서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지금의 기준에서도 대박 나시는 종목입니다라고 강도 있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우리는 25%까지 이제 줄인 겁니다만 그래도 25%로 최고의 비중을 갖고 있는 거죠. 기간의 매도 부분은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한 거지 그 물량이 뭐 환매로 나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 뭐 펀드런 사태가 있나 돈이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지.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어온다라고 인식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급 범위 외국인 위주에서의 그 흐름이었는데 뭐 기관들이 이제 슬슬 자금 집행이 더 확장될 수 있다. 왜요? 지금 뜨끈뜨끈해지잖아. 3천 넘기고 해봐. 방송에서 9시 뉴스에서 공중파 뭐 전부 다 그런 데서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이 뭐 폭등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들 자금 직접 투자를 하는 자금이잖아요. 간접 투자 자금 뭐 펀드에 돈이 드는 거야. 펀드에 들어오면서 돈이 어떻게 돼요? 투신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지. 그런 장이 와야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그 원리 자체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시장 지수 강하게 형성돼서 막 종편이든 공중파든 뭐 유튜브든 난리가 나고 막 돈이 그냥 눈먼 돈이 막 들어오게끔. 그래서 2003년 512포인트에서부터 2007년 9월까지 2000포인트 때까지 300% 폭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얼마 늘어났냐면요. 8조까지 밀려있던 자금이었어요. 8조까지.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8조였어. 8조. 22년 10월에 8조. 그게 놀라지 마세요. 27년도 하반기에 8조에서 67조, 70조 이렇게 들어요. 그래가지고 72조인가까지 들어왔나? 제가 본 게 74조인가? 그땐 자료들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금이 투신권으로 들어오잖아요. 펀드 상품. 전부 위로 삽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게 55조 차익 실현했어요. 근데 밑으로 집어던지지 않았잖아. 위에 걸어놓고의 차익 실현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가 저 슈팅이 232%저 슈팅이 나오는 거는 실적의 실적. 8조 1000억 예상하던 영업이익이 21조 6천억까지 지금 22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 실적 전망치가. 작년 10월 말 8조 예상했던 게.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지금 주가 더블 올라왔거든요. 실적 전망치는 150%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더 증가할 거고. 그럼 얘는 더 간다는 얘기지. 더 산다는 얘기고. 근데 왜 얘를 사려면 겁을 내고 못 사? 나 이해를 못 하겠어.
또 삼성전자 사라고 말씀드려도 아유 그게 수익 나겠어요. 아니야, 걔네가 수익 나는 거야. 어설프게 이놈 저놈 왔다 갔다 해봐야 대도 안 해요.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검색기 핸드폰에 다 깔아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13만 원부터 내리 뜨죠. 뜨면 사시면 돼, 주력주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자, 이 하이닉스의 우리 그 평균 단가 캡처해서 이제 올려주신 분들의 평단 12만 3천 원, 또 12만 4,700원, 12만 6천 원, 또 12만 3,500원. 이분들이 뭐 단타 치셨을까봐? 단타는 아니더라도 좀 일찍 팔아버리신 분들이 좀 계셔서 안타까운 거지. 15만 원, 16만 원. 어떤 분들이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어떤 분들이 만기 돼서 나 혼자 해보겠다. 에이, 내가 혼자 해도 돼 하시는 분들. 응?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만기 되면은 한 달에 한 분 정도 뭐 연장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 교육받고 매매가 원활하시면 상관없는데 아쉬운 건 나중에 꼭 연락이 어떻게 돼요. 결론은 대표님 종목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대표님 종목 뭐 아무거나 다 아니라니까. 손절할 건 손절하고 주력주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력주. 두 번째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지금 주력주에서 뺀 거는 5월달 14만 원대에서부터 뺐는데 빼고 나서도 19만 원까지 매매는 했죠. 지금 약간 이제 소강 상태고. 고점 물량이 지금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투매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역부입자형으로 폭락이 나오지는 않는다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기가 쌍끌이 순매수 20이 안에 들어옵니다. 2년 동안. 적지 않은 물량. 대주주 58% 비중이에요. 지분이. 예? 외국인들 20%를 갖고 있고. 엄청난 그 대주주와 외국계 지분인데 유통 물량이 그렇게 되면은 그닥 없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위주에서 공격적인 수급 들어올 때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지. 근데 안 밀리죠. 2차 전지처럼. 안 밀린단 말이야. 성장성이 실적으로 연동된 성장성이 보여지고 있고 대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지지 않는 한, 또 빅테크가 해외에서 무너지지 않는 한 얘네들이 동반적으로 폭락이 나오는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그냥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고 수급이 안 들어와 있고. 근데 얘는 수급이 일단 들어와 있잖아요.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거기까지 슈팅을 날려놓은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일단 우리는 요 이제 포트폴리오 한미반도체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3월 말 13만 3,700원에도 5% 편입하십니다라고. 그러나서 지금은 이제 포트에서 빼놓고 19만 원까지 변동성 매매를 했고 차익 실현 재편입, 마지막 이제 지금 기준은 재편입하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일부에 이제 손실이 있지, 고점에 잡으신 분들. 결론은 이제 버리지 않고 간다. 반도체 종목은 무조건 소부장을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반도체 누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더 보고 싶으시면 이제 한미 반도체. 그래도 또 보고 싶은 종목이 생긴다. 그럼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군들. 삼성전자 슈팅 나오니까 뭐 이오테크닉스가 갑자기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들어온다. 그럼 그 정도.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대금이 20위 안에 여전히 유지돼 있어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수급도 유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차트로 보시면 돼요. 월봉 보실 때 그냥 보시면은 굉장히 가팔라 보여. 근데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고점이 높아진 게 1, 2, 3월 달에, 특히 이제 2, 3월 달에 기준인 거고 4, 5, 6, 7은 거의 횡보예요. 굉장히 긴 기간이야. 월봉이란 말이야. 3개월 이상을 지금 어찌 보면 횡보입니다. 슈팅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있어요.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시가총액 높음에도 불구하고 5%만 딱 들어가 있는 건데 변동성의 확장은 나옵니다. 어떨 때? 엔비디아 이제 움직여주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 신고가 또 24만 3천 원 툭 건드려주면 이게 어제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차트하고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월봉 기준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얘도 뭐 지속적으로
뜨고 뭐 상한가까지 진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2월, 3월에는 뭐 슈팅이 굉장히 셌죠. 삼성전자 기준도 3월 이후에 보시면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가총액 3위 LG엔솔, 5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나머지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 수급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시가총액이 크다고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4월 10%, 5월 15%, 6월 25%, 7월 30%로 늘렸어요. 그러면서 극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85%까지 형성된 거죠. 근데 저게 수익이 나온다고. 그런 장이라고. 삼성전자 지금 거래대금일이 거의 내놓지 않고 있어요. 작년에 거래대금이 7위까지 밀렸습니다. 7위.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거래대금 7위, 하이닉스 거래대금 19위까지 밀렸습니다. 작년에. 지금은 안 밀려. 주가가 슈팅이 안 나오더라도 거래가 터져 있어요. 왜요? 수급이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들어와. 수급이 왜 미친 듯이 들어올까요? 실적 전망치가 39조에서 43조 5천억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망치가 상향되기 시작하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 기준 그 정도 수준에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TSMC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수요가 지속적으로 형성돼 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저평가의 이 흐름의 해소는 상당히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올해 기준에 2017년도 사상 최대치 53조 6천억, 그리고 2018년도 또 갱신했죠. 58조 9천억 넘길 수 있다 봅니다. 올해. 지금 43조 예상하고 있는데 3분기에 이제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더 나오죠.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60조까지 나온다. 거기에 자사주의익 소각 19%. 어디 가도 자사주의익 소각 19% 2014년 이후에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알지를 못하니까. 자사주 19% 소각한 걸 누가 알 거야? 애널리스트 반도체 분야에 계시는 센터장님 정도면 모를까? 나머지는 알 수가 없지. 특히 뭐 한국경제TV든 야간 방송하는 윤정두 같은 유료 전문가 누가 알겠어? 그리고 53조 6천억 그 영업이익을 냈던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연초 전망치가 그러니까 16년 하반 4분기에 전망했던 내용이 30조였어요. 30조에서 지금 54조까지 형성이 된 겁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 기준에서도 43조 6천억까지 지금 전망치가 상향됐죠. 그 부분이 60조까지 넘기는 거 금방입니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그렇게 금방 크게 개선돼 있는 전망치가 확대된 것처럼 실제 실적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뭐 1시간 이상 삼성전자 녹화해 놓은 부분 참조하셔서 보시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비중을 단계별로 30%까지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로 순서가 바뀌었네. 6월 3일이고 이게 5월 27일인데 5월 27일하고 좀 바뀌었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차트 보시면은 2008년도 도수 자료예요. 그렇게 해서 37억 5천만 주. 어마어마하죠. 주식 수가 59억 7천만 주입니다. 거의 60억 주 정도 되는데 저 정도면은 5.8% 거의 6%에 달해요. 5.9% 뭐 6.1%네. 6.17%.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요 앞부분에 그 흐름 보여드린 것처럼 요 앞부분에 요거 있죠.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75% 11주 만에 75% 움직이던 폭등의 흐름이었어요. 지금 그 슈팅이 한 방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3개월 주식하고 안 하실 거예요. 정점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아름아름 올라가 주면 돼요. 월등하게.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는 이제 올해 3월 이후에 3월 20일부터의
수급 보시면 되는데 드디어 기간이 매수로 전환돼 있어요. 금융투자는 누구? ETF 상품, 투신, 직접 그 간접 투자 자금 들어온 거.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슬금슬금 편입 기조가 잡힙니다. 결론은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있었어도 3월 20일 이후에 18%의 수익인데 다들 이제 그런 수익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수익 범위 갖고 하시고. 그래서 반도체 AI 관련해서 반도체 쪽은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우선순위는 삼성전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드린다. 하이닉스가 더 가벼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닉스의 신고가가 나오는 즈음의 기준에 한미반도체의 오버슈팅을 한번 들여다보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전산업 어제 상한가에 오늘 추가적으로 장중 17% 폭등이 나왔죠. 뭐 그런 흐름 부분들을 한 번씩 들여다놓고 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대형주에서의 주력주에서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지금 이제 수급 다시 들어와서 봅니다. 목이 오늘도 외국인들 또 매수죠. 저 어떻게 할 거야? 투자자별 수급으로 이렇게 봅시다. 누적적으로. 누적적으로 그냥 볼까요? 그냥 일단 순매수. 외국인들 340만 주 압도적으로 사잖아요. 지속적으로 삽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저걸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차트도 한쪽에 같이 띄워놓을게요. 주봉 차트. 그렇게 해서 마우스 커서가 왜 안 먹는 거야? 그죠? 자, 참나. 잠시만요. 여기다 80을 좀 넣어서 보려고 그랬더니 커서가 안 먹히게 지금 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뭐 그냥 이렇게 보시죠 뭐. 자, 결론적으로 수급 범위하고 이제 전체를 놓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그다음 하이닉스 오늘 조금 수급이 아쉬웠지만 크게 뭐 무리 있는 흐름 아니고 현대차도 누적 수급에서 좀 뭐 바뀐 거 있나? 없죠. 고점 대비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눌린 폭 마이너스 8%. 뭐 기아 마찬가지 9%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짜증스러운 흐름이 돼버린 거죠. 6%가 밀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들어온 것처럼 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들어온 수급 대비해서 슈팅이 좀 과하다라고 인식이 된 건지 결론은 이제 이런 경우에 외국인이 많이 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도 5,060만 주짜리 0.2% 사긴 산 건데 대주 지분도 높아요. 매도와 매수를 같이 보셔야 돼요. 오늘 매도와 매수가 매수도 이제 뭐 순매수 기준 아닙니다만 손바뀜의 기준이 되겠죠. 누구는 차익 실현하고 누구는 편입을 하고 이걸 단타 쳤다고 아니지. 오늘 매수한 쪽은 들어 올려 놓은 건데 뭐 오늘 매수한 쪽이 따라 붙으니까 어디서 차익 실현을 했든 근데 그 흐름보다는 손바뀜이라고 봐야죠. 그런 단타가 어디서 요 좁은 공간에 말 그대로 눌러놓고 잡은 다음에 들어 올려놓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손바뀜의 추이 추세라고 해석을 하시고 결론적으로 순매수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0.2% 적지 않은 물량을 샀는데 그래서 플러스 유지는 잘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좀 짜증스럽게 눌러나 있다. 근데 결론은 전체 추이 추세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력주로서의 비중 유지 그리고 이제 재차 또 오버슈팅 나올 때 상황에 따라 차익 실현 범위 고려 뭐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예요. 수급 나쁘지 않고 오늘도 쌍끌이가 들어왔는데 3,600만 주짜리 0.2% 들어온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대, 얘는 4.7%대인데 뭐 윗방향 매수를 잘 준 거고, 유통 물량은 얘도 지금 대주 지분이 62%예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럼 그 기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아, 유통 물량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구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얘는 52%네. 죄송합니다. 52%에 외국인이 34.45.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대주주하고 외국인 합쳐서 50%예요. 얘는 지금 뭐 둘이 합치면 수치상으로 87%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거래일째 좀 슈팅 흐름을 준 BH 같은 경우에 오늘 외끌이가 된 거예요. 그죠? 외끌이. 기관은 샀는데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 뭐 차익 실현이 됐든 뭐가 됐든. 오늘의 기간은 오늘 뭐 자금 집행하는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에서 고르게 들어왔고, 내일도 이게 똑같이 들어오라는 법은 없어요. 수급이 멈출 수도 있어. 근데 들어올 가능성을 논했을 때 저평가의 또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 4월 24일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 전체 시장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수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24일 또 4월 1일 2분기 이후로 먼저 놓고 보시면 2분기 이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수급의 금액 기준으로 순위 딱 놓고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얘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뭐 1조가 안 되는데, 근데 2분기 이후에 순매수 최상위 종목을 보면 1위가 현대차, 그 다음에 2위가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중공업, LG전자, LG이노텍. LG이노텍이 5위야. 그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로템, 오늘 슈팅 나온 현대로템,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그리고 APR. APR이 10위입니다. 그리고 11위가 이수베타시스야. 이거 봐라. 애플 관련된 또 PCB 관련 업체 LG이노텍, 이수베타시스가 2분기 이후에 가장 많은 매수. 5위 11위네. 그 다음에 전력기기 13위 SK 재룡전기 13위. 그 다음에 오늘 좀 눌렸지만은 리가캠바이오 14위, 만도 15위. BH가 시가총액 16위는 아니잖아요. 16위. 그리고 20위에 대주전자 재료가 있는 거야. 20위에. 그래서 2분기 이후에 BH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원고 기준에 요거 아마 안 자르신 것 같아서 제가 잘라 놓을게요. BH의 시가총액이 얼마? 20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위에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에 그 이름을 올렸다. 얼마나 대박입니까? 대박이지. 24년 07월 1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준점들을 잘 놓고 해석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방송 온 거 가지고 LG이노텍 5위, 얘 16위.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가벼움에 대해서는 뭐 행복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기존 그 방송 원고 아까 제가 좀 날짜 좀 확인 좀 해달랬는데 27일이 마지막인가요? 그래요. 그러면은 27일 그 형성돼 있던 방송 회차가 108회차인 것 같은데 25일? 27일? 6월 27일이 BH 마지막 LG이노텍 마지막 기준이 27일인가요? 27일 날짜 걸로 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고에 요 내려놔 보고 BH하고 뭐 LG이노텍하고 27일 날 지난달 27일 날 가져간 방송 원고 내용 보시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매직 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이쪽에 없고 2부에 있나? 1부에 있나? 잠시만요. 1부, 2부, 1부 완성본. 그렇게 해서 쭉 봅시다. 이제 애플의 시세 부분도 쭉 봐왔었고, 근데 애플이 그 움직임 탄력이 세게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위까지 다 올려놓고요. 얘네들이 좀 아쉬운 거지. 27일, 27일에 없는데? BH도 뭐든. 일단 뭐 25일 걸로 먼저 볼게요. 원고 이제 잡아놓은 거에 27일께 있으면 27일 걸로 기준 잡으시고, 제가 찾은 건 일단 뭐 25일 건데, 25일 거 놓고 보시면은 밑에 애플 기준 설정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엄마 여기도 왜 없어? 2부. 아까 제가 올려드렸었던 게 어느 거였지?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110회. 27일이네. 27일 완성본 맞는데? 여기에서 제가 너무 빨리 넘겼나 봐요. 다시금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플을 그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잡는 걸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이제 우리가 들여다봤고, 이때도 애플이 더 슈팅이 나오겠다. 뭐 꼭 1위가 아니더라도, 꼭 1위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지금 LG이노텍, 이수페타시스, BH 우리가 갖고 있는 PCB 관련,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덕전자가 검색기에 터져 나왔어요. 대덕전자 터져 나오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포착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HTS 버전이 꼭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착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재진입이 23,150원 신호니까 얼마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000원 가까이, 7%, 8% 정도. 재진입하고 7.33이라고 뜨네요. 7.33%의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대덕전자. 그러니까 얘도 지금 대표적인 PCB 업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요 이노텍, 이수페테스, BH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슈팅이 나오는 흐름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봤고, 삼성전기 17만 원을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어제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실적 개선폭이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PER, PBR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애플발 영향도. 그러니까 수급이 7% 가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PER 밴드하고 PBR 밴드인데 지금 뭐 하단 부분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슈팅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그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렇게 검색기에 뭐 계속해서 떠 있었고, 뭐 오늘도 떴고, 결론은 오늘 그 LG노텍 뜬 것도 검색기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송하면 마지막 27일 방송하면 다 업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LG노텍의 이 자리에서 지금 슈팅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컨센서스가 낮은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지난해 정확히 5월 말에 시가총액 9,200억일 때 포트에 넣어놓고 두 달 동안에 200% 이상의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또 공략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비중을. 마찬가지로 BH를 5월 말에 6월 포트로 넣어놨는데 좀 고생을 했죠. 6월달 한 달 동안에. 뭐 우리 입장에서 우리 포트폴리오가 원체 강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얘만 주춤거렸으니까. 근데 그만큼 더 응집돼 있다. 그만큼 더 꽉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될 정도로 응집돼 있는 그런 흐름이 된 겁니다. 월봉 기준에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 6월 들어서고 특히 이제 6월 11일 날 말 같지도 않은 음봉이 하나 떨어졌잖아요. 월봉 기준에.
꼬리 잘 달고 돌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고점에 대한 슈팅 부분이 거래 둔화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근데 이런 차트들 이제 올려드리면서 아니다 뭐 걱정하실 이유 없다. 장족형의 꼬리가 달렸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든 튄다. 굉장히 튀는 방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일단은 되지 못하고 숨죽여 왔어요. 근데 오늘 기준에 이제 드디어 움직임을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평선을 굳이 설정해 놓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평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종가에 대한 OMA다로면 5개 캔들의 종가 그 부분을 그냥 나눈 거예요. 단순하게.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고 했기 때문에 뭐 보조 지표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평균 단가를 다 확인할 수 있고 굳이 왜? 결론적으로 얘도 4월 24일 이후부터입니다. 외국기관 수급 범위가 무지하게 들어와 있죠. 주식수가 2,360만 주, 2,370만 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수가 170만 주예요. 그럼 얼마야? 7%가 넘는 물량이 지금 매집이 됐대. 7%가 넘는. 전체가 아주 고른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연기금부터 해서 지금 이거 수급 안 잘랐죠? 제가 자릅니다. 응? 대답해 주셔야 돼. 안 잘랐죠? 제가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수급이 전체가 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비이성적인 오버슈팅은 안 나와요. 근데 비이성적으로 과하게 조정이 확장되면요. 그럼 이런 종목은 빠르게 제자리를 돌려요. 그래서 6월 11일 날 비이성적으로 이제 유안타 창고에서의 BH에 대한 로스컷 하루에 1.2% 1.2% 정도 비이성적인 물량이 쏟아지고 비이성적인 급락이 연출되고 거기에 이제 얘가 로스컷이 같이 연동이 된 건지 뭐 왜 그렇게 물량을 던졌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흐름 이후에 바로 다음날 강력하게 돌렸죠. BH는 18% 갭상승 이후에 흐름 얘는 그날 저점을 찍고 23만 원에서부터 추세적인 강화예요. 결론적으로 BH가 아쉽게도 이제 거기서 슈팅이 쭉 말아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인 종목 누구나가 다 얘 저평가네라고 해서 모든 뭐 외국인 기관 투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는 어디서 산지 모르잖아요. 근데 국내 기관 투자자는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다 사. 다 좋다고 인식하는 거야. 윤정도만 좋다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도하게 밀리면 로스컷을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단행을 하고 그들이 그리고 오버슈팅 나왔을 때도 한 군데서 뭐 차익 실현한다면 그 오버슈팅을 날린 쪽 그쪽에서는 재차 이제 또 편입의 기준도 설정을 잡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저 추이 추세, 빨간 색깔이 외국인이고 파란 색깔은 초록 색깔은 기관이에요. 쌍끌이 매수 기준에서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2분기 이후에 누적 순매수 5위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 시가총액 5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4월 24일 이후에 7% 수준의 이제 매수를 한 그쪽의 매수 평균 단가 기준 잡아놓으시면 이렇게. 자, LG이노텍 장중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LG이노텍 자료들 지난주 이번 주 그 증권사 자료들 그거 다 캡처하는 거니까 그냥 캡처 툭툭툭 해가지고 주셔야 돼요. 자료 내용 너무 없으면 좀. 그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요? 개인들 매도 단가니까 24만 6천 원. 거기에 이제 7%라고 한다면 최소 30에서 50% 이상.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 보면 되죠. 50%면은 대략적으로 12만 3천 원. 그러면 37만 원 정도. 우와. 와가 아니라 다른 애들 뭐 상한가만 뿐이 더 돼. 한미반도체 상한가뿐이 더 돼. 37만 원 해봐야.
시가총액도 한미반도체 상한가 갈 때 6조였는데 얘도 지금 6조 8천억이네. 왜 상한가 못 간다고 생각해? 시가총액 9조까지 들어올려버린 지금 이제 10조를 넘긴 또 16조까지 끌어올린 HLB가 엊그저께 상한가 진입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10조 뭐 훌쩍 넘기고 했잖아요. 이번에 이제 그 BH의 경우도 똑같은 이제 수급 논리 기준 놓고 보시면 16이잖아요.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6이. 근데 주가는 꽉꽉 눌려져 있었어요. 프리미엄 얘도 별로 없어요. 그 LG 이노텍도 이제 오늘 슈팅이 나와서 프리미엄이 좀 형성이 된 거지. 뭐 LG 이노텍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4만 6천 원 매수평균 단가에 23만 원까지 무너져 내려왔었잖아요. 23만 원까지. 언제 6월 11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지. 왜? 그날 23만 원에 첫 스타트를 잡은 거니까. LG 이노텍은 23만 원 종가 수준에서. 매수평균 단가보다 밑에 내려와 있으니까 빠르게 돌리죠.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라. 그리고 프리미엄이 없었잖아요. 7%나 매집을 했는데. B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24일부터 해서 누적적으로 어때요? 전부 다 사죠. 기타 금융은 뭐예요? 그냥 뭐 저축은행 이런 데야. 여러분들 스탁론 쓰시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은행에서 뭐 자체 계정인데 뭐 거기 뭐 크게 의미 없고. 변동성의 기준에 이제 단기 방향성 추세는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이 상당히 가지고 있죠. 투신하고 사모펀드.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준. 금융투자는 뭐라 그랬어요? 증권사, 해지 물량들. 근데 시가총액이 나와서 뭐 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이죠. 근데 이쪽도 이제 애플 그 영향력이 있어서 ETF 상품이 이제 PCB 쪽이나 이렇게 애플 관련주들을 담을 수 있는 ETF 상품이 흥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슬슬 뭐 삼성 전기도 17만 원 넘겼고 LG 노텍 아름아름 뭐 올라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결론은 그런 흐름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일단 어찌 됐든 수급 범위가 기간 수급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얘가 이제 그 주식 수가 3,450만 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프로예요? 우리가 매번 12%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13%. 13%. 13%.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 쪽에 매도가 있으니까 그걸 명확히 계산해 보면 개인들이 뺏긴 물량보다 외국 기관 산물량이 더 많아. 기타 법인 물량까지. 그래서 2135024 플러스 2406857 아이고 2406 857 나누기 그러면 450만 주가 되죠. 454만 주 나누기 이렇게 이제 끝선까지 다 계산을 해준 거니까 3,446만 4,379주를 해주면 되죠. 맞나? 결론은 13.18%. 맨날 제가 이제 12%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3.18%의 매집이 단행되는 겁니다. 이거 적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유통 물량이 얘도 뭐 시가총액 1조 미만으로 따졌을 때 대주 지분이 작지는 않아요. 37%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잖아요. 그런 종목의 대주주 외국인 지분이 52%다? 이게 적지 않은 겁니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일반적인 1조 미만짜리 종목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매집이 많이 돼 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매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툭툭 건들면 슈팅은 많이 나와. 근데 이런 애들이 상한가 가는 게 좀 쉽진 않아. 왜 그럴까요? 아주 공격적으로 외국계에서 액티브 쪽에 확 들어오면 모를까. 근데 지금 어때요? 깨끗한 쪽이 움직이는데 얘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는 고르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슈팅을 날리면 나머지 쪽이 차익 실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적당한 슈팅을 날려. 근데 이제 좋다라는 거는 소문이 나 있잖아요. 다 사잖아. 누구나 다 사잖아. 돈만 있으면 사잖아. 비중 다 채우잖아. 그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이라서 조정받으면 이제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는 기준, 만족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슈팅이 나올 때는 이제 상한가 이런 슈팅보다도 예를 들면 오늘 기관들이 24만 4천 주 사는데 외국인이 12만 3천 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겹쳐지는 날들이 있어.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는데 그 흐름이 자금 집행을 오늘 좀 많이 해야 되는 날이야. 하필이면 외국인들도 뭐 오늘 한 1% 사야 돼. 34만 5천 주를 사야 돼. 35만 주를 사야 돼. 근데 투신에서도 1%를 사야 돼. 그리고 하루에 막 2%, 3%가 들어오는 날들이 생겨요. 응? 그렇게 생기게 됐을 때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 15%. 그리고 그게 좀 조기에 자금 집행이 끝나면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고 끝날 때까지 이제 매수가 강도 있게 들어오면 시간에까지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슈팅이 나오는 종목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이슈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죠 저평가의 기준을 실적 이슈가 있고 그리고 애플발 이슈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막기 시작하면 뭐 굉장할 수 있다. 지금 22,970원이니까 23,000원이 평단이에요. 23,000원이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럼 프리미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지. 23,000원이니까 플러스 해주면 25,300원이 10%야. 그게 말이 됩니까? 13%면은 매수 평균 단가에 얼마? 매수 평균 단가에 제가 교육용 기준에서는 50에서 이제 100%라고 해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얼마? 100% 이상의 매수가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 BH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거 PPT 만들어서 문자 다 넣어주셔야 돼요. 뭐 LG노텍 보시면 23만 2천 원부터 5월 3일 날 그 기준에서 이제 매수 사인 나갔고 6월 11일 날 23만 원에 또 매수 사인 나갔고 또 26만 원, 그다음에 24만 원. 계속 나간 거예요, 계속. 그래 결론적으로 뭐 24만 원, 26만 원 뭐 계속 매수 사인 이렇게 나간 기준 설정이 잡히는데요. 지금 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LG노텍이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쉬운 거는 이제 주력주에 얘를 넣을까 BH를 넣을까 하다가 BH를 지난달에 주력주로 넣어놨었기 때문에 유지로 가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또 실질적으로 당연히 LG노텍이 우리가 보는 종목에서는 대장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점진적인 주가 강세의 흐름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주느냐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석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가. 충분한 영향을 줍니다. 7월 달에 27만 원까지도 매수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죠? 7월 달에 21만 원대, 27만 원대 기준 그리고 뭐 7월 8일 이 정도에서 보면 되겠네요. 7월 4일, 8일 그리고 10일, 9일, 10일 28만 원대까지. 요거는 슈팅 범위가 나오더라도 무겁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매집에 대한 이제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이게 도수 자료라고 그랬죠. 2008년도 도수 자료예요. 이미 정형화돼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윤정도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하는 거지. 소양 교육이 아니야. 대표님 어떻게 하면 매출 잘 올려요? 어떻게 하면 고객 유치 잘해? 일반적으로 나 증권사 강의에서 하는 분들의 거의 99%가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윤정도는 교육을 하러 들어가는 거지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소양 교육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생 교육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만 지금 3천 원이 매수 평균 단가니까 그러면 50%만 잡아도 얼마? 3만 5천 원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슈팅 툭 나오는 순간 시가총액 1조가 안 되는 애가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들면 뭐 상한가 수준 한 방이죠. 뭐. 50% 이틀 주간 단위 한 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그건 안 돼. 예, 그건 안 돼.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기준을 잡아야만 된다.
그래서 슈팅 범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의 흐름이 돼 있어요 지금. 주봉상에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는 대신에 수급이 들어와 있으면 된다 그랬죠. 거래가 없는 대신에 수급이 들어와 있으면 된다. 그러면 거래가 없는 사이에 수급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요. 적지 않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는 순간 거래가 수반될 수 있다라는 거지. OMA 20MA만 넘겨놓으면 되고 거래량은 OMA 20MA. 그다음 다음 주에 슈팅 한번 주면 되고 이번 주에도 뭐 대략적으로 1,000만 주 정도면은 슈팅이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1,000만 주면은 주간 단위에 1,000만 주면은 3만 원을 훌쩍 넘길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230만 주잖아요. OMA 20MA가 650만 주 정도가 이제 OMA 기준이 되는데 1,000만 주가 나오겠느냐? 나오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하루에도 이렇게 터져요. 하루에도 1,400만 주씩. 하루에도. 또 이날이 얼마예요? 7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 하루만 700만 주 터져도 1,000만 주인 거야. 그러면서 26,850원 넘기고 52주 고가 28,150원 넘기고 그럼 3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하루인 거예요. 그 하루. 그래서 이번 메타방은 본의 아니게 얘를 붙들고 가게 된 건데 중간에 빼낼까 하다가도 오히려 수익이 목적이라면 매매가 없더라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메타방 같은 경우는 비중을 100%씩 실어서 가져가는 기준이니까. 그래서 1기 때는 10조 이상짜리 뭐 HLB, 또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를 했고 72%까지 최고 수익률을 냈었고 2기 때는 10% 이상을 이렇게 내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알테오젠을 쥐고 있다가 이제 MSCI 지수 편입 마지막 날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해놓고 6월 3일 첫 거래일부터 이제 VVIP 방에서는 공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다시. 그렇게 해서 뭐 한 50%대 수익을 낸 건데 시가총액 15조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메타방의 이제 결실은 여기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7일까지가 이제 우리 메타방 전략 기준이니까 이번 3기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10조 예전처럼 1기 때처럼 10조 이상짜리에 당일 매매를 원칙으로 종목이 안 나면 못 들어가는 거고 오늘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설정이 돼서 그러면 손절하는 거고 어쩔 수 없잖아. 손절해야지. 예? 그렇게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차트하고 같이 놓고 보면서 마저 나머지 종목군도 쭉 볼게요. 그렇게 하고 뭐 시간에서 우리 쪽 종목 기준에서는 시간에서 그렇게 뭐 눈에 튀는 종목은 일단은 없습니다. 없고 아이고 눈에 띄는 종목은 그다지 없고 현재 나머지 이제 시간까지는 제가 다 들여다보면서 이제 기준을 잡을 거고 BH 그다음에 KB금융 충분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는 주력주 수준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한미반도체 오늘 뭐 수급 그리고 LG노텍 오늘 수급 쌍끌이로 2,450만 주 정도, 2,340만 주 정도 되니까 0.5% 정도 적지 않은 물량 들어왔어요. LG노텍도 뭐 그렇게 유통 물량이 많거나 한 그런 종목 구매 기준 아니죠 일단은.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스페타시스가 최고점 대비해서 6% 눌려 있는 거에 사상 최대 최고점 찍고 수급 그렇게 꼬여져 있는 거 없고 얘도 이제 슈팅 한번 나올 위치가 됐죠. 이제 주봉으로 다시 놓고 봅니다. 거래 대금 이제 좀 실려주면 좋은데 여기도 뭐 이슈가 있어서 꼭 모멘텀이 있어서 움직이진 않아요. 얘는 이제 애플, 엔비디아발 영향을 다 통째로 받고 있는 애인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고서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냥 슈팅 날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얘도 뛰어나서 그래요. 아까 보셨죠? 이스페타시스도
4월 24일 이후에 놓고 보시면 순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외국인기관 쌍끌이.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우리가 접근한 범위가 위에 따라 붙었어. 슈팅 나올 거로 보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꼬리 달리고 눌려 있는 그 흐름이 되는데 15만 원을 양봉으로 들어올리면은 한 단계 추이 추세를 더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거래 없이 움직인다면 꼬리 달리는 즈음에 좀 빼고 나왔다가 거래 터질 때 다시 보는 걸로.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의 초강세 흐름에 연동된 폭이 있는데 뭐 뚜렷하게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것도 아니에요. 거래도 뭐 어마어마하게 터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교육으로 잡아드렸잖아요.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진 거였어요. 와, 반도체 소부장 이오테크닉스 끝내줍니다. 뭐 어쩜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을 설정을 해놓고 거래가 터질 때, 예? 잠시만요. 이거 딸내미 전화 안 받으면 큰일 나. 예. 여보세요? 아빠 지금 방송해. 바로 전화할게. 이 귀한 전화를 이렇게 끊어야 되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지간해서는 전화 안 하는데 뭔 볼 일이 있을까? 용돈 아니면 뭐 같이 안 살아서. 자,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경우도 거래가 수반되고 터져주는 흐름에서는 따라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는. 근데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여기서 끊어내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벌써 4둔화 됐는데 거래가 끊겼네. 근데 수급이 있으니까 좀 한번 볼까? 업황도 좋다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흘러내려가 거래가 계속 없어. 그러면 잘라야지. 빨리 잘라야지. 응? 그리고 이제 이 누적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다 모를까 너무 긴 기간이잖아. 그래서 뭐 올해 들어서 수급이 어때라고 봤을 때 그렇게 그닥 좋은 수급도 아니었고 사실. 그래서 반도체 뭐 수부장 끝내준다 할 때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증권사 애널분들 나오셔서 전략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들으실 수 있어요. 경청하실 수도 있고 그 자료를 보실 수도 있는데 야간 방송 나와서 유료 전문가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든 것도 아닌데 꼭 머릿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폼제가며 근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사 말을 할 때 사 그런다고. 야 그럼 하이닉스 팔아서 사야 되니? 삼성전자 팔아서 사야 돼? 그러면 다 팔아서 사. 걔네들을 왜 갖고 가? 얘 한번 날아가면 슈팅이면 대박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안 가면 말고 뭐 이렇게. 고점 대비 40% 폭락이 나오는데 이번에 슈팅 나올 때 대박 나셨죠 이런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검색기에 떠서 이제 들어가고 지금 뭐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어제 들어간 물량 또 손실인 거고. 근데 이걸 바닥에서 샀다라고 마케팅하는 애들 옆에 가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바닥에서 어디서 살 수 있어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이날 빼고. 이날 빼고는 거래대금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루에 6만 7천 주 거래 나왔는데 7월 1일 날 6만 7천 주. 어떻게 사? 못 사. 이날 사는 거야. 살 수 있는 날은. 그리고 이날 개장 초에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저렇게 움직였을 때 어때?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정리해서 손절하고 다음에 또 봐야지 이렇게 기준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이제 일단은 전체 IT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럼 투매하기보다는 슈팅이 나올 때 거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서 메이저 수급하고 거래량 거래대금하고 다 확인하고 추가 편입을 할지 차익 실현을 할지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지를 하지만 좀 빠르게 정리를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재룡 전기 그리고 LS 일렉트릭 오늘 정확하게 다 수급 논리예요. 수급이 이틀 동안의 재룡 전기가 1,600만 주짜리에 2%가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틀 만에 뭐 10% 이상의 슈팅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수급이 엇박자에 흐르면서 소폭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75,000 좀 작진 않습니다. 0.4%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눌림이 나온 거죠. 다행인 거는 밑으로 막 주구장창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메이저의 매도가. 또 매수도 있었을 거고. LS 일렉트릭도 오늘 뭐 쌍끌입니다. 규모가 9만 주뿐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매도와 매수를 다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한 매도의 물량 밑으로 집어던지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신규 매수 부분도 오늘 전체 거래량에서 상당 부분. 오늘 매수가 37만 주 가까이 되잖아요. 거래량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 단타? 일부 있었을 수 있죠. 했지?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손바뀜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다음 리가캔바이오도 3거래일째 수급이 꼬여져 있는데 어제 이제 올라온 부분을 좀 돌리긴 했는데 어제 슈팅 부분이 아리까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오늘 기준에서 누적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은 크게 이제 불편한 기준까지는 일단 아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그럼 들여다보자 해도 갭상승 이후의 흐름을 유지만 해주면 되는데 여타 바이오 쪽을 마저 볼 거예요. 우리 거 보고 나서 그들의 수급이나 흐름도 봐야 되니까 삼천당작 뭐 특히 이제 HLB 방향성을 주는 애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알테오젠까지도 유한양행까지도 볼 겁니다. ABL 바이오도 아쉬운 거는 뭐 슈팅이 좀 나와주길 기대했는데 얘도 이제 뭐 고점에 잡은 거잖아요. 최근 흐름의 고점에. 근데 지금 투매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바이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계속 거래가 둔화되면 아까 이오테크닉스처럼 거래가 급격히 다 둔화된다. 수급도 없다. 그러면 이제 손절을 하더라도 정리하는 게 옳고 그거는 이제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만도 자동차랑 묶어서 같이 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삼성전기 17만 원 넘긴 흐름에 수급 뒷받침되는 흐름이죠. PCB 업체들 애플 관련주들 다 들여다보고 같이 움직임 가져가는 거니까 얘도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대덕전자 오늘 뭐 대단했죠. 2%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얘도 지극히 정상적인 애기 때문에 2%씩 들어와도 비이성적인 슈팅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이때도 엔비디아발 영향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이제 수급이 공격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윗방향의 수급을 이제 세게 준 거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단기 공략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해석해도 되고요. 오늘의 거래가 이제 유지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주기를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의 강세가 BH까지도 연동이 되는 거니까 현대 로템 그리고 대덕전자도 오늘 검색기에 떴잖아요. 뜨고 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7.33이에요. 뜨고 나서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진입 이후에 흐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제일 좋죠. 캡처해서 올려드렸을 때는 이미 늦단 말이야. 이제 뭐 캡처해서 이런 식으로 장중에 올려드리잖아요. 검색에 떴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거나 했을 땐 좀 늦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모바일 버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HTS 버전은 매수 신호 띵동 진입, 띵동 탈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띵동 진입, 띵동 탈퇴 뭐 이렇게. 넥슨 게임즈도 띵동 진입, 띵동 재진입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든 수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넥슨 그 게임즈도 먼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맥락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게 뭐 아주 끔찍하게 버겁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사상 최대 신고가 내고의 흐름인데 현대 로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흐름이에요. 4월 고점을 넘기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지. 4월 고점을 넘겨야지. 오늘 하루에 얘도 많이 들어온 거 2.7% 들어왔는데 5%로 끝났다? 2.7% 들어오고 5%로 끝났다? 에이, 과하게 누른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넥슨 게임즈도 얘도 대단한 거지. 오늘 프로그램 매도 한 20만 주대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다가 확 들어올렸는데 결국은 이제 수급에 대한 장사 없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왔었는데 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하나 들어간 흐름 뭐 다른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간다? 굉장히 강력하게 돌린 거죠.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또 볼게요. 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흐름이 나오면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데 시장 주치 들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도 손바뀜 외국인 기관 손바뀜에 꼬리가 달렸어요. 이게 이제 수급이 정체로 빠져들 거냐 아니면 돌릴 거냐.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안 들어가. 왜? 리가캔 바이오하고 ABL 바이오를 갖고 있으니까. 걔네는 그나마 단기 수급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애들이고. 얘는 이제 막 뭐 어떤 맥락에서 외국인이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뭐 공매도 대차 상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유한양행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 범위가 더 확장되는지를 봐야 되고, 펩트론도 오늘 슈팅 나왔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일단은 뭐 2천만 주짜리 종목에 수급 들어오면서 신고가 찍고 눌린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살아나 있다면, 거래가 일정 범위 유지가 되고 수급이 그렇게 꼬여지지 않는다면 한번 좀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알테우젠도 지금 뭐 출회되는 물량 없고, 블록들 물량이 됐든 최근 매수의 물량이 됐든, 또 HLB가 지금 투자주의 하루 지정이 되면서 눌림 폭이 나온 건데, 결국은 프로랩 쪽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인데, 프로랩 매도가 나오면서도 급락으로 연출시키지는 않았잖아요. 뭐 그런 부분. 그래서 바이오 쪽을 한번 조금 정도 더 보자. 바이오 종목을 아주 뭐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려면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질 때,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3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뭐 한올바이오 파마, APR도 한번 좀 이제 좀 계산을 해볼게요.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될지.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검색해 뜨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이제 뭐 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 쪽에 집중합니다. 안 사고 싶은 종목이 어디서 다 사고 싶지. 다 사고 싶지만 일단은 우리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뭐 매매가 원활하셔서 매매를 굉장히 빠르게 하시면 모를까.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런 애들 진짜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속단편으로 미친 듯한 거래대금, 어떻게 거래대금 5위 전후까지 막 치고 올라와야 돼. 그러면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됐죠? 자, 뭐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 결론은 우리 종목보다 좋은 쪽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윤정도 입장에서는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전략 부분이 녹화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뭐 정신이 들면은 마감 방송 넣어주시고, 아니면 뭐 얘를 그냥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스트림 방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고, 네이버에서 이제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가 7월 27일 토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매매 따라 기반도 다음 주 17일 날이 이제 2기 만기입니다. 3기를 바로 스타트를 할 거기 때문에 VVIP 회원님들만 매매 따라 기반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최소 몇 달 정도 같이 매매를 해보신 분들이 전략을 이해하실 수 있지, 그냥 막 들어오시다 보면은 방한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어.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분도 안타깝게 그 한미반도체 그걸 못 견뎌가지고 2월달 그때 사셔가지고 그걸 못 견디셔. 그걸 그냥 그때면 얼마 한미반도체가 한 9만 원 했나요? 그 슈팅을 못 견뎌가지고, 그리고 제발 한 번만 더 저 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또 들어오셔서 HLB도 9만 원 전후에서 들어간 8만 원 전후에서 들어간 물량 그거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조급함을 못 견디시더라고. 조금만 올라오면은 아우 있다고 종목을 줬어, 며칠 고생하고 말이야, 그리고 다 정리해버려. 바로 올라오자마자 그냥 상가격에. 그리고 손에 남으면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좀 뜨끔뜨끔 하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 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놓고 여유 자금이 또 있다. 매매 따라 기반은 무조건 1억 계좌 기준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1억 계좌 기준에서 똑같이 매매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움직여서 어떻게든 뭐 시장 지수 대비 또 우리 포트폴리오 대비 수익 범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